25년 만에 진실 죽음이 드러낸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 2024년 11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63세 김정호 씨가 병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 마당을 파보라고 전해주세요. 25년 전 그 아이가 거기 있어요.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실종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게 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99년 9월 3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당시 7세였던 박지민 군이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오후 6시경 집에 들어와야 한다던 지민이는 그날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이의 어머니 박영숙 씨는 당시 42세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민이를 키우고 있던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야간 청소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한부모 가정이었죠. 지민아, 엄마 여기 있어. 집에 와. 영숙 씨는 매일 밤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7세 아이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안산경찰서의 이상훈 형사는 회고합니다. 25년 전 그때만 해도 CCTV가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어요. 목격자도 없고 유괴의 흔적도 없었죠. 정말 미스터리였습니다. 사라진 지 일주일 후 지민이가 입고 있던 파란색 티셔츠 한 장이 안산천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수많은 수색대가 강을 뒤졌지만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강에 빠져 떠내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데려간 것일까요? 세월이 흘러 2010년 영숙 씨는 56세가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9월 3일 지민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11년째 되는 날, 영숙 씨는 아들의 사망 신고를 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지민이가 살아있다면 벌써 18살이 되었을 텐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잖아요. 영숙 씨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지민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다가 집 앞 놀이터에 놓았고 실종 신고 당시의 전화번호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민이가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영숙 씨는 당시 62세, 나이와 지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영숙 씨에게 새로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바로 김정호 씨였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남성이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했지만 영숙 씨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정호 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가끔 반찬도 나눠 먹고 아파서 병원 갈 때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영숙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동병상련이었죠. 2022년 봄 64세의 영숙 씨와 60세의 정호 씨는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영숙 씨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들 지민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정호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는데 정호 씨는 달랐어요. 하지만 정호 씨에게는 영숙 씨가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정호 씨는 지속적인 기침과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암 3기였습니다.
40년간 피워온 담배가 그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정호 씨는 그제야 25년 전에 그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밤, 정호 씨는 영숙 씨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민이를. 그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간 품어온 의문의 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호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9년 9월 3일 오후 6시경, 당시 38세였던 그는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안산시 상록구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도로로 뛰어나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어요. 정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감옥에 갈 것 같았고. 그래서 그만. 그는 의식을 잃은 지민이를 차에 실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민이는 머리 외상으로 인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줄 알았어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정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충동적으로 지민이의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의 옷을 안산천에 버렸죠.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지민이가 나타나서 왜 나를 죽였냐고, 엄마한테 왜 안 데려다 주냐고. 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이 비밀을 안고 살아온 그는 2020년 우연히 같은 동네로 이사 온 영숙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 내몬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도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처음엔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가 너무 외로워 보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진 빚이 너무 커서 정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영숙 씨를 돌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숙 씨는 2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 이야기에 오열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민이가 25년 동안 그 차가운 땅 속에, 하지만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16일 정호 씨의 고백을 전해 들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옛집 마당을 발굴한 결과 땅 2m 아래에서 작은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 유골은 25년 전 실종된 박지민 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신발과 옷 조각들도 실종 당시 지민이가 착용했던 것들이었죠. 정호 씨는 2024년 11월 18일 오전 6시 23분 고백을 한 지 4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 지민아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영숙 씨는 2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이제야 널 찾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화장터에서 작은 유골함을 안고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호 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영숙 씨는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5년간 써온 일기에는 지민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1999년 9월 4일 어제 일로 인해 잠을 못 잤다. 그 아이 엄마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2003년 3월 15일 오늘 그 집 앞을 지나갔다. 아직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2015년 7월 20일 16년이 지났다.
그 아이는 지금 23살이었을 텐데 대학생이 되었을까? 군대 갔을까? 더 놀라운 것은 2010년부터의 기록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영숙 씨가 아들의 사망 신고를 낸 이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익명으로 그녀의 계좌에 송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오늘부터 그분께 매달 30만 원씩 보내기로 했다. 지민이 대신이라도. 2020년 5월 3일,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일을 못한다고 들었다. 50만 원으로 늘려야겠다. 25년간 총 1억 2천만 원. 정호 씨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영숙 씨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가 기적같이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했던 바로 그 돈이었죠. 정호 씨가 그랬던 거예요? 영숙 씨는 일기장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민아, 아저씨가 25년 늦었지만 이제 엄마 품으로 보내줄게. 2024년 12월 7일 박지민 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2세가 된 나이로 치러진 늦은 장례식이었죠. 안산 시민들과 전국에서 온 조문객들이 작은 영정사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널 너무 늦게 찾았어. 하지만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정호 아저씨도 용서해줘. 그 사람도 25년 동안 너 때문에 많이 아파했어. 현재 영숙 씨는 67세입니다. 정호 씨가 남긴 집과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여전히 안산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지민이의 작은 재단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워할 수도 있었지만 정호 씨도 25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지민이를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영숙 씨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매달 보내준 그 돈으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저를 살린 셈이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속죄하며 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정호 씨가 25년 전 사고 직후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민이는 살 수 있었을까요? 영숙 씨는 25년간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치사 및 시체은닉죄로 분류했지만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 기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종결된 사건이지만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현재 지민이를 추모하는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호 씨가 남긴 재산을 기부해서 실종아동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민이가 죽어서도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숙 씨의 얼굴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이 된 지금 영숙 씨는 매일 아침 지민이의 사진에게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지민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는 이제 너 어디 있는지 알으니까 마음이 편해. 25년간의 미스터리가 죽음으로 인해 밝혀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의 무게와 용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영숙 씨의 입장이었다면 정호 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호 씨의 25년간의 속죄는 진정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실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